혹시 당신에게도 친구나 연인에게 절대 말 못한 아무도 모르는 부계정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당신은 누군가를 남몰래 지켜보거나 참아하지 못한 속마음을 쏟아내기도 하죠. 현실의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감한 행동들이 그곳에선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부계정은 당신의 뇌가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비상구입니다. 사회적인 체면과 기대를 유지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전두엽이 잠시 통제권을 내려놓는 유일한 쉼터죠. 버튼 하나로 신분을 바꿀 때 뇌의 보상 회로는 짜릿한 도파민을 분출하며 즉각적인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비상구가 때로는 당신의 현실, 자아를 갉아먹는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마음 세탁소에서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뇌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그 비밀스러운 폴더를 함께 열어볼 시간입니다. 부계정으로 접속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익명성이라는 방패를 얻자마자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안화 전두피질이 잠들기 시작하죠. 평소라면 이건 안 돼라고 막았을 이성의 빗장이 단숨에 풀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온라인 탈억제 효과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평소 억눌린 감정과 본능이 여과 없이 터져나오게 되죠. 타인을 향한 거친 비난이나 과감한 행동은 사실 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는 극도로 활성화되어 공격적인 자극에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결국 익명성은 자유가 아니라 우리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만을 깨우는 장치일 뿐이죠. 당신의 부계정 활동이 과연 진정한 자유인지 아니면 뇌의 오작동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학생, 혹은 착한 자녀라는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에너지를 소모하죠. 하지만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그 이면에는 억눌린 자아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집니다. 부계정은 바로 이 그림자가 자유롭게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가 됩니다. 평소에 억눌렀던 분노나 질투, 원초적인 욕망들이 익명의 탈을 쓰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그림자를 외면하고 부계정에만 가둬둘 때 우리의 정신 세계는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가면과 그림자 사이에서 방황하며 내면의 에너지는 고갈되어 갑니다. 융은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부계정 속 당신의 모습도 결국 당신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계정을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현실에서 참았던 분노와 우울을 배설하고 나면 뇌는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오히려 당신의 멘탈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출력하면 뇌의 신경망은 그 우울한 경로를 더 강화합니다. 결국 부계정은 감정을 비우는 곳이 아니라 부정적 자아를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되죠. 배설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부계정이라는 공간에 남아 당신의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로그아웃 후 현실로 돌아왔을 때 공허함과 자괴감이 더 크게 밀려오는 이유가 여기 있죠. 뇌는 현실의 나와 부계정의 나 사이에서 심각한 인지적 불협화음을 겪게 됩니다. 이제 쓰레기통을 비우는 법이 아니라 오염된 마음을 닦아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계정의 가장 흔한 용도 중 하나는 바로 누군가의 일상을 몰래 지켜보는 관은입니다. 그냥 궁금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묘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때 뇌의 감정센터인 편도체는 타인의 불행에는 안도하고 타인의 행복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당신의 뇌를 서서히 피로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승자가 없는 게임입니다. 부계정이라는 망원경으로 남의 집 마당만 보다 정작 자신의 정원은 잡초로 무성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뇌는 실체가 없는 디지털 정보와 실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결핍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염탐이라는 행위는 당신의 소중한 뇌 에너지를 남의 인생에 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타인을 향한 망원경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현실의 나와 부계정 속 나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우리 뇌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됩니다. 낮에는 예의 바른 직장인으로, 밤에는 거친 독설가로 변신할 때 뇌는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혼란에 빠지죠. 이러한 자아의 분열은 전두엽의 통합 기능을 약화시켜 정서적 불안과 공허함을 야기합니다. 가면을 갈아 쓰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작 진짜 나를 지탱할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되죠. 결국 부계정에서의 해방감은 현실 자아를 갉아먹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뇌는 하나의 일관된 자아상을 가질 때 가장 안정적이며 높은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계정의 내가 더 편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그만큼 억압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디지털 페르소나에 의존하기보다 현실의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자아의 통합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멘탈 붕괴를 막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고 뇌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메타인지를 깨워야 합니다. 내가 왜 부계정에 접속하려 하는지, 그때 내 기분은 어떤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이죠. 부계정 알림이 울릴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3초만 멈춰도 뇌의 전두엽은 다시 활성화됩니다. 지금 내 뇌가 도파민을 원하는구나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동 조절 능력이 살아납니다. 하루 10분, 부계정이 아닌 종이 위에 직접 손으로 감정을 적는 감정 기록을 추천합니다. 디지털 신호와 달리 손 근육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기록은 뇌에 훨씬 강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 과정은 흩어진 자아의 파편들을 다시 하나의 나로 모으는 뇌과학적 수술과도 같습니다. 가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맨 얼굴의 나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뇌는 스스로를 관찰할 때 비로소 치유를 시작하며 당신은 다시 삶의 주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부계정을 무조건 없애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창의적 부캐로 승화시킬 수 있죠. 감정을 배설하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평소에 시도하지 못한 나의 재능을 펼치는 실험실로 쓰는 겁니다. 현실의 직업과 무관하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기록할 때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뇌의 전두엽은 억압이 아닌 성취감을 통해 건강한 도파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익명성을 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편견 없이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재정의해 보세요. 타인을 공격하기보다 나만의 가치 있는 콘텐츠를 쌓아갈 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긍정적 페르소나는 현실의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뇌는 이제 온라인 공간을 위협이 아닌 자아 실현의 놀이터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부계정의 목적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멘탈 에너지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향해 흐릅니다. 이제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가면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갓생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은 우리 뇌를 만성적인 불안 상태로 몰아넣기 때문이죠. 뇌과학적으로 휴식은 낭비가 아니라 정보를 정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온라인 세상과 단절된 디지털 프리 구역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 대신 자연의 색과 소리에 뇌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계정 뒤에 숨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까지 사랑할 때 비로소 뇌의 전두엽은 진정한 안정감을 얻습니다. 가면을 벗은 당신의 맨 얼굴이야말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오늘부터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정한 멘탈 관리는 가면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면 뒤에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와 내가 아는 나의 거리가 좁혀질 때 비로소 뇌는 깊은 휴식을 취하죠. 부계정이라는 비상구가 없어도 온전하게 숨 쉴 수 있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은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조각이 모여 당신이라는 우주를 만드니까요. 이제 비밀스러운 폴더를 닫고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의 뇌에게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세탁소는 당신의 마음속 얼룩이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언제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면을 벗고 마주한 오늘 밤이 당신에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